이 봉투엔 얼마를 숨겨놓으셨나? 오늘 일당은 이걸로 챙기면 되겠다 히히. 이게 뭐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할머니,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발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모시겠다던 한 요양보호사에게 집과 재산, 심지어 가족의 믿음까지 빼앗길 뻔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오래된 빌라 단지 한켠, 올해 75이 된 박말순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떠났고 큰아들 박성호는 회사 일에 치이고 딸 박지연은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가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서 그래요. 큰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님 불러서 같이 지내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돌봐주기도 하고 말벗도 되어주시고요.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 멀쩡한디 남의 손 빌리기는 싫다. 하지만 계단에서 몇 번 미끄러질 뻔한 날 이후 할머니도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5일 하루에 4시간씩 오는 제가 요양보호사가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조은정. 40이 조금 안 된 나이, 단정한 머리에 싹싹한 말투, 첫날부터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은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댁에 오는 동안만큼은 제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냥 시간 될 때만 도와줘도 고맙지. 처음 몇 달 동안 은정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장도 같이 보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면 손으로 정성껏 주물러주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이 집 반찬은 왜 이렇게 맛있으세요? 제가 가져다 드리는 것보다 어머님이 해주신 게 훨씬 맛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순 할머니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에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도 은정이 오는 날이면 괜히 거울도 한 번 더 보고 머리도 빗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천사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은정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집안 사정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이 진짜 따뜻해요. 아드님, 따님 두 분 다 잘 되셨죠? 에이, 잘 되긴 뭘 잘 돼. 그냥저냥 먹고 사는 거지. 큰애는 회사 다니고 딸은 지방 내려가서 애 키우고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와.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도 이 집은 어머님 명의로 돼 있으시죠? 말순 할머니는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다 내 앞으로 해놨지. 은정은 그 말에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대단하시다. 요즘은 자식들 명의로 다 해주고 나중에 서운한 일 생기는 집들 많은데 어머님은 현명하셨네요. 그날 저녁 은정은 집에 돌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까지 할머니 명의네. 아들, 딸은 바빠서 자주 오지도 못한다. 상황이 아주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의 태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선 말순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전화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또 전화하세요? 아드님 회사 다니시느라 엄청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가끔은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그렇긴 한데 요즘 세상에 회사 다니는 아들 건드리는 거 아니라던데요. 윗사람들 눈치 보느라 점심시간에도 눈 감고 쉰다는데
전화 받으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작게 한마디 얻는 말이지만 그 말이 자꾸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은 횟수가 몇 번이나 되었는지 말순 할머니도 모릅니다. 또 어느 날에는 큰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준 얘기도 슬쩍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 성우가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줘. 결혼하고도 그건 끊지를 않더라고. 자기도 빠듯할 텐데 말야. 은정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어르신들 생활비 50만 원은 많이 부족한 거 아세요? 제가 다른 댁들도 다니는데 대부분 자식들이 100만 원은 기본으로 드리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아들 편을 들어주셔서 그렇지 솔직히 조금 서운해 하셔도 할 말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말순 할머니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우는 결혼하고도 나 안 버리고 챙겨주는데 그걸 어디다 대고 부족하다 하냐.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 기묘한 서운함이 슬그머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정이 이 집에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아주 살짝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건드려줍니다. 동시에 본인은 항상 편이 되어줍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들 자기 생활 바빠서 못 오는 거지. 제가 있잖아요. 어머님은 이제 저만 믿으세요. 그 말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집안에서 애매하게 사라지는 현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위에 올려둔 5만 원이 어느 날은 3만 원만 남아있고 현관 신발장 위에 비상금처럼 두던 봉투가 조금씩 얇아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본인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깜빡깜빡하나. 내가 쓴 건가? 하지만 메모해 본 날 봉투에서 또 10만 원이 사라졌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설마 그 착한 은정이가. 큰아들 성우는 어머니 집에 설치해둔 CCTV로 종종 안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카메라 각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냉장고 옆, 안방 출입문 위, 사각지대가 되는 구석에서만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고 현금을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숨겨놓으신 돈 어디다 두셨는지 또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봐도 없어요. 혹시 예전에 어디에 쓰신 거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요? 말순 할머니는 입술만 달달 떨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늙어서 그렇지 뭐. 결정적인 사건은 막내 소녀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서 발생됩니다. 성우의 딸, 대학교 휴학 중인 박수진은 방학을 맞아 며칠 동안 할머니 집에 머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나 서울 올라왔어. 며칠 같이 있을게. 오랜만에 집안에 젊은 목소리가 들리자 말순 할머니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야야, 우리 손녀 왔어? 얼마나 이쁘게 컸나 보자. 은정도 처음에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손녀분이세요? 와, 정말 예쁘시다. 어머님, 이런 보물을 어떻게 숨겨두셨어요? 하지만 할머니 손녀 수진의 눈은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평소처럼 말순 할머니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셔야죠. 무릎 약 타러 가는 날이잖아요. 수진 씨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어머님이랑 저는 갔다 올게요. 둘이 나간 사이 수진은 우연히 탁자에 놓인 할머니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2통,
모두 막내 이모 박지연이었습니다. 부재중은 많았지만 문자 메시지로 답장한 기록은 있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님 오늘 몸 안 좋으셔서 전화 못 받으셨어요. 다음에 제가 통화 가능할 때 연락드릴게요. 조은정 요양보호사. 수진의 눈썹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왜 이모 전화를 요양보호사가 막지? 그날 밤 수진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모랑 요즘 전화 자주 하셔? 부재중 전화가 엄청 많던데. 말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지연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에서 엄마 집도 정리해야 한다. 요양원 알아보자. 그런 말만 하길래 은정이가 그러더라. 어머님, 요즘 자식들이 집 팔려고 일부러 요양원 보내는 경우 많다고. 나도 괜히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피했지 뭐. 수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모신다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얘기만은 아닌데. 근데 그걸 왜 요양보호사가 판단하는 거야? 수지는 그 다음 날부터 요양보호사 은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말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또 문자 보내셨네요. 생활비 이번 달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고. 아이고, 어머님은 속도 안 상하세요?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자식은 돈 걱정만 하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말순 할머니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냥 좋은 사람은 아니다. 수지는 할머니와 요양보호사 모르게 작은 CCTV를 구입해서 할머니 댁에 설치했습니다. 거실 장식장, TV 및 안방 서랍 손잡이 안쪽,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 안에 조용히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장면이 찍혀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 집 명의는 정리해 두셔야죠.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시면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싸울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위임장 하나 써놓으세요. 어머님이 못 움직이셔도 병원비도 내고 집 관리도 해드리고. 제가 다른 댁들 도와드릴 때 보니까 대부분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자식은 바쁘고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건 좀 너무 큰일 아닌가? 잠시 뒤 은정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2년 동안 어머님 옆에서 어떻게 모셨는지 아시잖아요. 아드님, 따님은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어머님 넘어지시면 맨날 업어드린 게 누굴까요?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녹화된 영상을 아버지와 이모에게 보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짧은 글이 올라갔습니다. 아빠, 이모 이 영상 좀 보세요. 할머니 요양보호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위임장을 본인 앞으로 적어두라는 하질 않나. 가족들 이간질 시켜서 할머니랑 우리랑 멀어지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냥 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몇 시간 뒤 큰아들 성우와 막내딸 지연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4사람,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은정. 처음 상황이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은정 씨가 어머니한테 위임장 얘기 꺼내셨다면서요. 성우의 목소리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요. 어머님이 워낙 불편해하시니까 혹시나 병원비 같은 거 당장 필요할 일 생기면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죠. 그때 수진이 조용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에 거실 영상이 떴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은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자식들은 바쁘잖아요.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은정 씨, 할머니가 저한테도 우리 은정이가 천사 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하면서 몇 번을 참았어요. 근데 현금이 사라지고 전화는 맞고 이제는 집까지 넘기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온전히 깨닫는 듯 자리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은정아, 너 정말 그럴 생각이었냐? 은정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요즘 센터에서 실적 압박도 받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정신이 없어서 말을 조금 과하게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순간 막내딸 지연이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조은정 씨,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잖아요. 노인 상대 위임장, 진명의 요양보호사가 이런 말 꺼내면 그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금전적 착취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자 한 사람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안경을 쓴 그는 지연이 데려온 변호사였습니다. 조은정 씨, 저는 박말순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정혜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영상만으로도 노인학대 및 사기 미수에 대한 혐의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동안 없어진 현금 부분까지 조사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갈 겁니다. 그 말에 은정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 정말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은정아, 처음엔 정말 너를 내 딸처럼 생각했다. 내 손주보다 내 얼굴을 더 자주 보고 밤에 무릎 아플 때 손도 주물러주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현금 조금 사라질 때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근데 집까지 욕심을 냈니?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집이 문제가 아니다. 사람 사이에 믿음을 이렇게 함부로 밟아버린 게 제일 속상하다. 결국 성우와 지연은 정혜준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CCTV, 녹음 파일, 사라진 현금 내역, 은행 출입 시각까지 모두 맞춰보니 은정이 몇 달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조금씩 가져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도 황급히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줄 몰랐습니다. 센터 차원에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결국 은정 개인이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노인학대 및 상습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실형과 손해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말순 할머니 댁에는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습니다. 센터에서 경력이 오래되고 평판이 좋은 분으로 다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너무 쉽게 남한테 맡겨버린 거 아니야? 맞아. 바쁘다는 말 뒤에 숨어서 마음만 편하게 먹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로 옆에서 지켜드리자. 그 뒤로 주말이면 번갈아 가며 할머니 집에 와서 자고 명절이 아니어도 틈날 때마다 찾아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점점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자주 오면 나 언제 늙냐?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에는 주름이 한 겹 더 잡혔습니다. 웃음주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순 할머니는 손녀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다음부터는 뭐든지 모른 척 넘기지 말고 이상한 게 보이면 꼭 말해줘라. 늙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수진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할머니 전용 CCTV처럼 옆에서 다 보고 있을게요. 둘은 같이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보십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믿음은 주되 통장과 도장,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말순 어르신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요양 간병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